1952년도에 결국은 마지막 생을 거뒀습니다. 이것만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게 인생이 짧죠. 인생이 짧지만 또 재산은 남는 거지만 이 재산이 남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생전에 처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재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유언장을 써가지고 남기든지 지금 뭐 여기저기 해가지고 지금 엉뚱하게 문제가 생겼어요. 유언장은 적어서 죽기 직전까지 계속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작성해놓고. 그렇지. 하루나 뭐 일주일마다 미리미리 작성해가지고. 좀 또 정정하고 또 정정하고. 정정하고 하다 보면 뭐. 그래서 또 어느 날은 요 A라는 아들이 와서 기분 나쁘게 하면 딱 지워. 그리고 또 한 달 있다가 와서 기분 좋게 하면 다시 살려.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런 재산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좀 불행하게 자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우리가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분배해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게 복잡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망자죠. 미스터 도너가 어떻게 됐어요? 1949년도 12월 3일 날 소위 이제 공식적으로 집행됐죠. 아마도 유언장이죠. 유언장이 이제 집행된 거예요. 49년도 12월 3일이니까 기점으로 같은 날 뭐요? 또 뭘 또 우리가 집행했냐면 인터디버스 파워 어파인먼트. 자, 그러니까 유언 분배 권한 살아생전의 유언 분배 권한에 대한 것을 집행했어요. 여기 이제 이게 문제죠. 여기 이제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유언장만 이제 딱 우리가 요것만 가지고 집행했으면 유언장대로 해석할 텐데 지금 같은 날 또 파워포먼트라는 게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So after making modest appointment in favor of hospital, certain time retainer. 자, 병원과 어떤 가족 리테이너니까 뭐였죠? 포인트죠. 이제 그동안 도왔던 사람들, 자기 믿을 만한 사람들. 소위 이제 그 어포먼트를 아까 넘겼잖아요. 이런 사람 쪽으로 좀 아주 modest appointment 한 후, 한마디로 좀 후하게 한 거죠. 한 후, she appointed some. 자, 20만 달러를 each, 그죠? 각 20만 달러를 금액을 이제 한번 지정한 거죠. 한마디로 another Delaware Trust Company, 여기 이제 트러스트죠. Delaware Trust Company인 another Trust Company에 한마디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신탁 자산의 나머지 그녀가 죽기 전에 100만 달러네요. 돈도 많네. 100만 달러에 대한 신탁 자산의 나머지는 appointed to executrix. 이건 뭐 신탁 재산 관리에 똑같아요. executrix. 이게 여성이죠. 네, 여성한테 이제 맡겼어요. 그리고 이 돈은 뭐예요? 한마디로 소위 자녀 유언의 자녀 규정으로 조항으로 이제 지불되게 이렇게 했죠. 여기서 이제 별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이슈가 한마디로 40만 달러에 대한 문제죠. 40만 달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는 별거 없어요. 100만 달러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없고 그대로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유언장으로 구독된 거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 지금 얘기했던 유언 그 자녀 유언 조항에 따라서 된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족들이 n분의 1로 나누면 돼요. 100만 달러를. 근데 20만 달러는 뭐예요? 딱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털어가지고 이쪽 집어넣게 되면 돈이 많아지잖아요. 왜냐하면 100만 달러를 5명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20만 달러씩 못 받죠? 근데 140만 달러 5명 받으면 얼마죠? 그죠? 많아지잖아요.
그것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델라웨어의 이 신탁에서 두 개의 신탁이시죠? 두 개의 신탁. 이게 이제 결국은 1948년도에 이제 창설됐죠.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이제 도노의 이제 딸이죠. 엘리자베스 도노 한슨. 엘리자베스 도노 한슨. 결국은 뭐예요? 엘리자베스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하겠죠. 그죠? 한슨, 조셉 도노, 윈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하겠지, 당연하게. 여기서 뭐예요? 엘리자베스 도노 한슨은 누구죠? 어포인티죠, 어포인티. 어포인티가 이제, 왜냐면, 아까 그 엄마가 이제 결국은, 딸한테 이제 어포인트 준 거죠. 이렇게 어포인트를 해서 만들어서, 그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만. 또 같은 이제 조건으로 뭐라 그랬어요? The income not required for beneficiary support. 베니핏이 수익자의 그죠? 서포트니까 무조건 이제 생활비죠. 수익자의 생활비에 요구되지 않는 인컴은 accumulate to age 25까지 이제 모아뒀다가, 예? 그죠? 그 소위 수익자가 should be paid. 수익자가 should be paid. 4분의 1 집을 받고 집을 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인컴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자녀 금액에 대한 인컴을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트러스가 이제 그렇게 플랜이 짜여 있어. 그리고 리메인더들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베니피셔리 이슈가 되죠. 베니피셔리 이슈. 그러니까 수익자의 다시 뭐예요? 자식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도너의 한슨의 자식이 될 거고,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는 거죠. 자식들도 많을 테니까, 엘리자베스 도너 한슨이라는 사람 외에도 딸이나 뭐 자식들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as the 뭐예요? beneficiary 수익자는 should appointed by interbibbers. 자, 수익자는 appointed 임명됨으로 interbibbers testament instrument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살아생전에 혹은 유언에 의해서 해야 되므로 in default appointment 대신 그죠? in default appointment 대신 그죠? 이건 무효로 하고 to the beneficiary issue allowed at the time 죽을 당시에 살아있는 수익자의 자식들에게 그리고 그것 없다 그러면 뭐예요? 엘리자베스 도너 한슨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 계속 가족들 밑으로 이제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이제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도너가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죽었죠. 이제 52년도 11월 20일날 죽었는데 결국 이제 법원에서 이제 유언 검증에 소위 유언장을 우리가 보니까 이름은 엘리자베스 도너 되어 있고 엘리자베스 도너 한슨이 이제 액젝트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미 도너라는 소위 유언자가 자신의 그 큰 딸 앞으로 유언 그 소위 관리를 하도록 이제 맡겨놨네요. She was instructed to pay all debt and tax. 이건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빚 이런 걸 청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마디로 신탁개혁에 따라서 재산 분배 권한 밑에 그죠? 임명된 재산의 이유 때문에 지불될 수 있는 지불된 내용도 한마디로 이제 이런 은행이 기본적으로 신탁재산 관리하려고 그러면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텍스와 여러 가지 돈이 나와야 되겠죠. After disposing personal household effect, 자, 그러니까 개인 재산들, 가게, 이런 가구 등등을 이제 처분한 후,
Mrs. Donald's will 보니까 이제 유언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명시되냐면 balance of property 한마디로 그녀의 자산의 잔액은 그죠? 잔액은 네, 괜찮아요. 잔액은 어떻게 돼요? 동등하게 캐서린과 도로시 이를 위해서 두 개의 신탁에 나눠서 지불하라. 예? 이익을 위해서 나눠서 지불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소위 헨슨의 도터 헨클라하고 도로시 스튜어트 이 사람은 이제 따로 이제 땡 잡은 거죠. 어떻게 돼요? 재산을 어떻게 40만 달러니까 둘이 20만 달러씩 나눠 먹고 100만 달러 가지고 다시 n분의 1로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싸우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게 그 빌앤스가 그냥 세대를 지나서도 계속 그렇게 그 상속이 될 수 있는 있죠. 그 대신 이제 텍스가 좀 나와요. 아, 텍스가. 서로 이제 제너레이션 기프트가 있는데 한마디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뭐냐면 이제 얘기하게 되면 설명을 드리면 그랜드파더, 그랜드마더가 직접 son and daughter한테 주게 되면 그래서 텍스가 10%라. 근데 grandfather, mother가 grandson and daughter한테 주게 되면 텍스가 20%다.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자, 15%다. 15%. 이게 15%야. 보통 15%. 15%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10%에서 son and daughter가 다시 자기의 son and daughter한테 줄 거 아니에요? 20% 아니에요? 그럼 이건 20% 아니야, 이거? 여기 전체가 오게 되면 20%가 되겠다. 결국 이게 조금 먼저 주고 나중에 또 주고 나서 주니까 이게 20% 되는데 여기 제너레이션 건너뛰는 거는 5% 절감되잖아요. 너는 참아라. 난 미신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죠. 근데 보통 뭐 자손가구가 있는 사람들은 손주 손녀가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것도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테크닉이고 기본적으로 자식들한테 주지 먼저 주고 그 자식들이 또 이제 왜냐하면 이게 딱 봐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봐가지고 자식들이 이거 영 아니거든. 이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손자들, 손주들이 또 피해를 당하거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또 엉망으로 놓게 되면 밑에 재산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없어지고 다 죽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방법은 저런 때서 이제 이렇게 바로 건너뛰고 이제 우리가 주는 경우가 있죠. 혹시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이런 경우도 혹시 생기나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한테 뭐 증여를 해가지고 줬는데 손자가 뭐 돈이 뭐 너무 액수가 커서 뭐 아버지랑 뭐 연락을 끊고 뭐 따로 산다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뭐 그건 뭐 특수한 케이스고 기본적으로 이제 손자들한테 주는 것은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신탁계산 끼고 주거든. 신탁계산 손자 여기도 나오잖아. 그 신탁계산을 끼고 주니까 신탁계산 끼려고 그러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25살 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성적이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자로 가지고 적당한 금액만 주도록 하고 나머지는 계속 저축했다가 인컴을 늘려야 될 거 아니야. 늘리면서 25살 때 전체를 지급하라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뭐 계속 또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 균등하게 지급하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테크닉이지.
어떻게